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목요일 그리고 내일도 여론조사가 몇 개 나올 거예요. 현 시점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여론조사가 여러분 뭡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그게 10%대로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이겁니까? 아니면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대표가 1위로 이렇게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다 치고 나갔다 이런 겁니까? 희망회로 이런 말이 있죠. 정신승리 이런 거 있는데요. 정말 어떤 진영 안에도 또 작은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세상 못 봐요. 안 보인다니까. 그냥 이기는 줄 알아요. 최고인 줄 알고 우리가 그냥 다수인 줄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면 냉정합니다. 다릅니다. 이야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 이 보시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MBS 여론조사가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여론조사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여론조사가 이 MBS입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합쳐서 2주에 한 번씩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기 수치를 보게 되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는 조금 달라요. 갤럽보다는 수치가 조금 크고 리얼미터보다는 조금 작게 나오긴 하는데 특이하게 여기 여론조사에서는요. 조국 혁신당이 크게 나옵니다. 그게 특징적이죠. 이 MBS 여론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 다 이래 신뢰할 만한 중대형 여론조사죠. 두 군데는 아주 대형이고 두 군데는 중형 정도인데요.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1억 원씩 이제 객출합니다. 1억 원 정도. 4억 원 갖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여론조사죠. 지표조사로 하는데요.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원래 여론조사 이제 방식 중에 지표조사로 하면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일일이 ARS 이런 건 안 하고요. 무선 이 전화 여기 이제 랜덤으로 다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직접 이제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전화를 끊어버리면은 5번을 전화를 넣어줘요. 같은 번호에. 그러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응답률이 15% 전후 어떤 때는 20% 넘을 때도 있어요. 응답률이. ARS 같은 경우는 5%가 안 되잖아요. 4% 뭐 3% 5%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응답률에서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RS가 아닌 이런 유형의 여론조사에서는 이 MBS가 상당히 신뢰도를 높이 평가받죠. 한국 갤럽도 사실은 이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해도요. 거기도 상당히 이 응답률이 높게 나오죠. 10% 넘죠. 15% 가까이 됩니다. 거기도. 자,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어쨌거나 요렇게 24% 나왔습니다. 24%. 만족스러운 지지율은 아니지만 나쁜 지지율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호재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묻혔잖아요. 최근에 뭐 체코의 원전 뭐 수출이라든가 그리고 저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어떤 금융 어떤 기관에 기구에 지금 가입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을 또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이런 호재들이 잘 반영이 안 되죠. 우리 언론에서 그런 것을 크게 다뤄주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묻히고 마는 거죠. 대신에 쟁점만 지금 불거져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어떻다, 명태균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만 잔뜩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김대남이가 어떻다 이런 거 말이죠. 전부 용산에는 불리한 뉴스잖아요. 그런 속에서 24% 나온 것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평상시 상황이라면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굳이 뭐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주 사이에 신뢰한다 응답은 5% 떨어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 긍정평가 46% 부정평가 43% 그렇고요. 뭐 세세한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대통령 지지율은요. 약간 내렸지만 1% 내렸어요. 내렸다 해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론조사에서 25가 24 됐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요. 국민의힘은 27, 대통령은 24, 국민의힘이 3%더 높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놓고 이 하나를 갖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거의 같다라고 봐주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3% 정도는 사실 오차범위거든요. 민주당이 28%. 그럼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똑같잖아요. 27대 28이니까. 와, 괜찮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이 MBS에서는 유난히 크게 잡힌다고요. 11%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두 당을 합치면은 민주당하고 합치면은 39%.
여기다 진보당이 또 1 있으니까 40, 좌파 성향이 40%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국민의힘 27, 개혁신당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29, 40대 29니까 큰 차이죠, 아직은. 그래서 이걸 갖고요, 이 경강부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통령은 내렸고 1% 내렸다 이거죠. 국민의힘은 뭐 대통령보다 높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거는 그 논평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갖고는 추세를 읽을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악재 속에서도 잘 버텼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25가 24 된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다음 여론조사에서도 23이 되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24가 다시 또 25로 돌아갈 수도 있고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응답률이 15.6% 나왔네요. 응답률이 15.6%.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위정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에 대한 3년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구형이다 43, 양형 기준에 따른 적합한 구형이다 41%. 이거는 만만치 않게 호각을 이루네요. 43대 41. 그리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잘한 결정이다 22%, 잘못한 결정이다 60%.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이런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론이 차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도 요거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잖아요. 24%. 비슷합니다만 어쨌거나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과 대통령 지지율을 반드시 연동시키지 않는 극소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요, 지금 요동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동친다.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빤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마땅한 카드가 없는 거죠. 의석이라도 좀 많으면 뭐 해볼 수가 있는데 의석도 없고 한 명이라도 지금 아쉽잖아요. 뭐 이런저런 뭐 탄핵이다 뭐 특검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또 상설 특검을 갖고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상설 특검 이거는 대통령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규칙만 일부 개정해 가지고 여당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딱 해놓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상설 특검을 딱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꼼짝마라 되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 용산으로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깝깝하겠죠. 코너에 몰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한 번은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마냥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러면은 정면 대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가상 양자 대결 이재명 대 한동훈. 데일리안 여기는 우파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도 공정, 거기 이제 보수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 두 기관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내면 대체로 다른 뭐 리얼미터라든가 한국갤럽보다는 좋게 나오죠. 보수에 한 5% 정도 더 좋게 나오는 편인데 이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 정도 수치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 가령 리얼미터라든가 한국갤럽 같은 데서 이 조사를 했으면요 수치가 크게 변합니다. 똑같이 나온다고 치면요 숫자가 일단은 똑같은 어떤 뭐 응답이라든가 표본도 똑같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재명 55, 한동훈 27 이쯤 나올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에서는. 여기 데일리안 공정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 겁니다. 한동훈 쪽이. 그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 정례조사 한동훈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우위를 보였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졌다. 이재명 보수 특파 TK 등 전 지역에서 이겼다. TK에서 이겼다라는 게 이게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다자 대결에서도 한동훈에게 2배 가량 앞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나온 이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 양자 대결이 저렇고요. 차기 대통령 후보 조사도에서 그래도 버티는 이유가 이 다자 구도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빨간색 중에는 단연 1위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버티는 겁니다. 이게 만일에 한동훈이 한 10, 한 3쯤 나오고 여기 다른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한 10, 한 2, 3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여기 한동훈 대표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결정하는 뭐 그런 변수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기 지금 김문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언제부턴가 여기 이제 데일리안 공정에서는 유승민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여기 이준석도 빼버리죠.
우파라서 그래요. 그냥 그런 사람들 빼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대신 안철수는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오세훈, 홍준표 요 두 사람 그리고 한동훈 요 3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긴 있죠. 사실은. 이제 이 밖에 굳이 이제 확대해 나간다 그러면은 요 최근에 와서 이제 김문수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존재감을 보인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이름이 없잖아요. 어쩌다 나타나는 거거든. 김문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힘든 고비입니다.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름을 넣기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여론조사에서 만일 공정에서 여론조사했다. 그 표본에서 돌렸으면 제가 볼 때는 김문수가 오세훈 이겼습니다.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한테 이겼잖아요. 그렇다면 조국을 이기고 3등 정도 했을 수도 있어요. 3등 정도. 한 8% 정도, 8, 9%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런데 김문수에게는요, 일단은, 우파에서 소위 이제 좋아하는 인물이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제일 약점이 이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거기서 일단 한동훈과 달리 평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중동에서 김문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김문수 뉴스가 잘 안 나와요. 거기는. 나와도 작게 그냥 단신 처리하고 만다고요. 이건 달리 말하면 조중동 같은 이런 어떤 보수 메이저 미디어에서 김문수를 견제하는 거죠. 김문수의 최대 약점이 이겁니다. 그 조중동을 등에 업지 않고 이게 사실 떠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극복하기만 하면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만큼 자주 거론해 주면은 조중동이나 기타 언론에서 우리 언론에서는 한동훈 뉴스는 매일 뭐 이만큼 쏟아지잖아요. 꼭지가 한 꼭지가 아니야. 뭐 여러 꼭지가 쏟아진다고 매일 쏟아진다고 털면 한동훈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노출도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뭐 이게 김문수 같은 사람을 한동훈처럼 저렇게 대접해가지고 매일 이야기해 보세요. 매일 뉴스 만들어주고 뭐 매일 이렇게 분석해주고 논평해주고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주요 메이저 미디어에서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저는 바로 올라간다고 봐요. 바로.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말이죠. 그런 일방적인 그런 지원을 받는다 할까? 푸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죠. 이거 아주. 그 정도 해주면은 나도 이만큼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요, 이 뭐 세부적인 내용 제가 뭐 보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이 지지율에 지금 정체가 지금 왔고 여기서 더 하락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그야말로 이제 이거는 뭐 그림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림의 내용을 바꿔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 양자 대결도 이 두 사람만 딱 시켰잖아요. 근데 여기 대일리안하고 공정도 여기 우파하긴 해도 이 사람들도 이제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판에 가령 뭐 김문수라든가 홍준표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 뭐 당선 가능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미리 하는 거예요. 선입관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그렇게 약간 이렇게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양자 대결만 해도 그 사람들은 다 빼고 한동훈만 딱 넣었거든. 이재명 대 한동훈만 딱 시켰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오세훈, 이재명 대 김문수 이런 걸 해봐야 돼요. 그걸 해야지만 진짜 경쟁력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한동훈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가도 이만큼 나온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게 높은 지지율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체라니까 이게. 역대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대표 그리고 보수 대권 주자로서 1위를 달리던 후보가 보수 안에서 말이죠. 장미 대선 때 빼고 그때는 이제 워낙 이쪽에 이제 인재가 없다 보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뭐 관계 없는 인물을 그냥 초빙해 온 거죠. 스카우트 한 거죠. 그래서 뭐 급조한 상태로 대선 치러서 이겼고요. 그 이전을 보게 되면은 소위 이제 유력 이제 차기 주자가 지지율이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습니다. 양자 대결하면 이기거나 거의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근데 이게 벌써 일상화 됐잖아요. 이렇게 큰 차이 나는 게. 여기는 우파 언론이고 우파 이제 이게 여론조사 기관인데도 이렇게 나왔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기 어쨌거나 이 한동훈의 힘은 딴 거 없습니다. 현장에 따라다니는 그 할머니들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중동이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거를 놓지 않고 있어요. 아직. 왜 그러냐.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조중동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는 똑같고. 그래서 김문수는 약점이 이제 그거죠. 조중동에 백업을 받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고리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정동은 어쨌거나 최순실 그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근데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은 그거 사실 선동이다. 대부분 날조 조작 왜곡이다라고 보는 시각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직접 이 수사하고 그걸 갖고 구형까지 해버린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여기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한동훈 대표가 유리한 위치에 서 있죠.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여론 주도력, 여론 형성력은 우파에서는 보수에서는 조정동을 능가하는 힘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거기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봐야죠. 거기다가 다른 좌파 언론이나 일반적인 언론들도 한동훈 이야기는 매일 합니다. 매일. 까기 위해서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소개하기 위해서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뉴스가 쏟아집니다. 하루에 모든 언론사 기준으로는 100개 이상의 뉴스가 나와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주자들은 있느냐? 없어요. 어쩌다 나오는 거야. 홍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따따붙다 하지 않으면 아예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도발적인 발언을 해야지만이 자기 존재감이 거기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물론 속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오세훈 시장도 요즘 와서는 자주 이렇게 뭔가 발언을 하려고 하죠.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사람들은. 근데 한동훈 대표는 움직이면 거기 기자 군단이 따라다닙니다. 여야 대표, 양당의 대표 쪽으로는 기자들이 수십 명이 따라붙어요. 거기. 매일같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뉴스들이 쏟아지죠. 그런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건 절대 강한 후보가 아닙니다. 제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도 경쟁력이 없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사실은. 이 정도 밀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용산 이슈 때문만 아니에요. 이거는. 박근혜 대표는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지지율 압도적으로 1위를 끌고 나갔거든. 충분히 그게 가능하게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지금 쪼그라드는 것은 우파 쪽에서 자꾸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추세적으로 봐서 더 빠져나간다. 더. 용산하고 각을 세운다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용산하고 각을 세우면 중도 일부가 좀 화답하겠죠. 그렇지만 중도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키만 보고 있다고.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잘 반응을 안 해요. 이제 선거가 임박해지면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선거는 근데 멀었잖아요. 아직.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지율 관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보수 쪽으로 가라고 보수 강화를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제가 그 주문을 안 했어. 그냥 제2의 어떤 새로운 뉴보수를 만들자 보수 2.0을 만들자고 해봤는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지지율이 죽어버리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냥 본인이 날아가는데 때문에 지금은 열혈 팬덤만 갖고는 정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개딸들에 비해서 이 팬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개딸 쪽에는 그래도 거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이 역사가 좀 있어요. 저기는 있어가지고 그 내부의 조직들이 외부와 연결된 어떤 그런 조직들하고 다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그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인 게 아니거든. 단세포적인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생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큰 힘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의미 없다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겁니다. 한동훈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그 팬들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나타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현장에 가서 와와 하면서 셀카 찍어봐야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그리고 그 선거할 때 후보에게도 도움 안 돼요. 그래봐야.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동훈 선거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선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후보가 뻘쭘해진다니까. 후보가 뻘쭘해져. 그래서 이번에 10월 선거에서 만일에 이상한 결과가 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또 대통령이 져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묻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리 제도권 언론이 너무도 큰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양자 대결을 해도 말이죠. 요 두 사람을 딱 붙이는 게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지나친 특혜다라고 봅니다. 여기 한동훈 자리에 다른 사람도 들어와 봐야 돼요. 이재명 자리에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 뭐 김경수라든가 조국이라든가 김동연 같은 사람들 넣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골고루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균등 이런 것이 오지 두 사람만 이미 확정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양자 자꾸 붙이기 시작하면은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골고루 기회를 줘야 되고요.
저는 어차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겁니다. 한동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지금 당장 한동훈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의 특혜를 주게 되면 한동훈보다 나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동훈 대표의 장점이 도대체 뭡니까? 제 누구보다도 홍보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이라는 건 오래 안 갑니다. 그거는 잠깐 하는 장점이야. 그 이미지에서 오는 것들은. 그 후는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이 나와야 되고 내공이 나와야 됩니다. 내공. 그리고 정치력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쪽에 보수 쪽에 왔으면 보수의 큰 덩어리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벌써 쪼개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게 최강 후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한동훈 대표가 진정하게 제2의 한동훈으로 거듭난다. 보수까지도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그때 진짜 알토란 같은 콘크리트 지지율을 만든다 싶으면 그들은 제가 또 나서서 열심히 또 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으로 가지 않고 지금 같은 스탠스,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요, 이재명하고 손잡은 상황이야, 그냥. 두 사람이 손잡고 용산을 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나중에 이상한 결과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기 대선 아닙니까?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그냥 갖다 바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런 말까지 해서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일단 차기는 이재명에게 넘기고 그 다음을 보는 겁니까? 그 다음을.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오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 입장을 조금 바꿨다. 그렇지만 제가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지. 입맛에 맞는 분석을 못 해줘서 죄송한데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보십시오.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